안녕하세요. 비욘디 토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수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살펴볼까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죠.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많은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죠. 고려대 안암병원 외과의 박성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비만 대사 수술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덩치가 큰 그런 환자분들을 살리기 위한 수술로 한 30년 전부터 고안이 됐었죠. 이게 복강경 수술로 변화가 되고 수술 증례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게 굉장히 효과 있는 수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이게 살만 빠지는 게,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동반 질환,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를 비롯한 대사 질환들이 좋아지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연구를 해보니 체중이 빠지는 메커니즘과 대사 질환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이 아주 비슷한 게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이름이 비만 수술에서 비만 대사 혹은 대사 비만 수술까지 오게 됐고, 그러니까 대사란 말이 이게 추가됐군요. 추가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비만과 미용 치료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켰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방흡입은 우리가 비만 수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것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술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 주제와 미용과 관련된 것은 오늘 논외이고요. 요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좀 들어주셔야지 본인이 그냥 나는 좀 통통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해당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운데에 있는 게 위 밴드 수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 밴드 수술이고요. 이 수술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특히 고도 비만,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미 의학적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얻는 이점이 별로 없다 그 얘기인가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이점보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불편함과 부작용이 더 부각되더라. 어떤 부작용이요? 보시다시피 이게 오래되면은요 위를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 생길 수 있고 또 이놈이 위아래로 막 움직여가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들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만약에 내가 좀 통통하다, 나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난 큰 수술은 받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해볼만 해요. 보험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넣었다가 본인의 목적이 달성되면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고도 비만 환자들의 엄청난 그 체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옳지 않다. 네. 위가 늘어나서 많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절제를 하는 게 위소매 절제술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러낸다. 네. 네. 결국은 용적을 한 50에서 100cc 그 정도로 남기는 겁니다. 한 번에 그만큼밖에 못 드시는 거죠. 이야. 위도 먹을 수 있는 양도 조금밖에 안 되게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십이지장과 공장의 일부분을 음식이 지나가지 않고 건너뛰게 해주는 수술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식도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십이지장인데 네. 여기를 건너뛰고 바로 일로 들어오게 해버리네요. 그냥. 이 보통 이 건너뛰는 길이를 네. 한 1m 50에서 2m 정도 건너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지만 와, 여기가 이만큼 우회하는 거네요. 네, 많이 못 먹게 하고 우회를 시키니까 몸에서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배출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소매 절제술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한테. 왜요? 위암을 이놈은 조기 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절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네요. 그 우회술은 위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 남아있는 위에 생기는 위암 발견을 초기에 할 수 없는 단점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 수술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데? 물론 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0.00 몇 퍼센트 정도긴 해도 그것이 나한테 떨어지면 이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이 방법이 현재는 좀 가장 자주 맞습니다. 이용되고 있다. 네. 네.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저 수술을 권유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 수술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좀 체격이 크신 분이거나 살이 찌신 분들 보면
본인들이 저렇게 의지가 없어서 많이 식사를 해서 저렇게 살이 쪘는데 이게 왜 내가 보험료를 내는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치료에 수술적 치료에 대한 것을 보험급여를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그 전 체중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체중 감량이 안 되고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을 탓할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좋은 체형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살을 빼는 수술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다시피 체질량 지수가 이 빨간 표시에서 체질량 지수 3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이유는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은 위암 아니면 다른 암, 악성 질환을 수술하는 목적이랑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만은 아니다. 네. 단순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미용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네. 이 수술을 하더라도 본인의 체중이 정상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위장을 잘라내는데 홀쭉해지는 거 아니에요? 홀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빨간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노란 카테고리나 초록 카테고리로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지 이분들을 날씬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고도비만이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금지되어 있는 미용적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를 인정하고 보험 급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게 킬로미터, 체중 킬로그램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것이고요. 요게 30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술하게 되면 네. 수술 안 하시는 분보다 고도 비만일 경우에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야, 이 보면은 89%나 사망률이 줄었어요. 엄청난 이야, 것이죠. 엄청난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고도 비만은 건강을 망치는 질병이다. 그 얘기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실 텐데 네. 안전하냐? 이게 제일 문제죠. 안전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위장을 잘라내니까. 어떻게 안전한 수술이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수술해드리는 환자들 중에 30%는 아주 안 좋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아, 원래 수술할 당시에. 예. 그리고 이미 뭐 당뇨는 당연히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있고. 아이고. 그런 분들은 어떤 수술을 해도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심장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네. 이제 그런 분들을 수술하는데 수술 방법 자체가 그러면 외과 의사한테 위험하냐? 그건 아니고. 글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신 마취 수술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뚱뚱한 분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씨앗들이 몸에 많다. 이걸 이렇게 그냥 만만하게 볼 만한 수술은 아니다. 아, 그냥 솔직하게 바로 얘기하시네요. 안전한 건 아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에서 위암 수술 가장 잘하는 나라잖아요. 사망률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유럽 국가들이 위암 수술하면 100명 중에 9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확률이라면 수술 직후에 한국은 0.5% 미만 정도의 수술을 하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나라고요. 그만큼 한국이 위암 수술을 잘한다. 네. 그 얘기네요. 제가 왜 굳이 위암 수술 비교하냐면 고도 비만 수술과 위암 수술과의 그 난이도가 수술적 난이도만 따지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 비슷해요. 수술적 난이도만 따지면은요. 물론 환자의 위험도는 고도 비만이 훨씬 더 높죠. 위소매 절제술은 아까 위암 수술의 0.5% 미만이었는데 이건 0.11%. 위우에서는 0.14%니까 위암 수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위암 수술의 사망률보다 고도 비만 수술이 더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 수술의 위험도, 전신 마취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요거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에서의 비만 대사 수술의 급여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들어야만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30에서 35 사이면은요, 그것만 자체로는 수술 보험 급여가 안 되고 아하.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국가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질량 지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보험 급여가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네. 체질량 지수가 저 부위 안에 들어가시면 네. 뭐든 대부분 뭐든 하나는 있습니다. 아. 한국 분들은.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체질량 지수가 30이면 170cm면은 체중으로 어느 정도죠? 85kg 정도요. 180. 그러니까 키가 85. 170이라면 85kg만 넘어가도 30이 된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됩니다. 이야.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면 동반 질환 아무것도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와. 보험 급여가 되고요. 그 35면은 얼마 정도 되죠? 키 170이면 95kg 체중이 정도 될 겁니다. 170에 95kg 이상인 분들은 그냥 동반 질환 없어도 그냥 보험이 된다. 예. 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계산을 인터넷에 해봐야겠네요. 체질량 지수하면 숫자만 본인의 숫자만 쳐놓으면 계산해 줍니다. 그 킬로그램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요. 아까 제가 비만 대상 수술 강조했지만 이거는 마른 분이거든요. 완전히 마르진 않았지만 하여튼 30 이하에 그분들이 당뇨가 있을 때는 선별 급여를 해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별 급여라는 거는 이제 당뇨가 정말 조절이 안 되더라. 아, 그런 때. 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급여를 해준다는 거죠. 아, 요렇게 조금 덜 뚱뚱해도 네. 당뇨가 아주 심할 때는 예, 급여를 해주고 급여해주는 범위도 좀 적습니다. 아, 해주는데 좀 80%를 본인 부담하는 거죠. 80%는 내야 되는구나. 이 두 개에 해당되면은 20%만 되고.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진료비가 많이 싸지는데. 전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수술비라 들었으면 지금은 200만 원 플러스 재료비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보험이 안 되는 작년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죠. 1,200. 1,200. 근데 지금은 이 두 경우는 한 200 정도 본인 부담하면 된다. 수술비는. 예. 인정 비급여하는 거는 우린 저희 의사도 예상 못했던 사실은 이 결론이었는데 당뇨가 정말 문제가 돼서 정말 마른 분들이 당뇨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당뇨 수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지 돈을 대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환자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술은 가능하나 돈은 다 내야 된다. 100%. 맞습니다. 그 입원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입원 기간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비보험이었을 때는 입원 기간이 하루만 길어지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입원 기간 하루마다 뭐 50만 원에서 100만 그렇죠.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퇴원시키는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일찍 퇴원하실 필요가 없다. 저 요거 정말 세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며칠 입원시켜요? 저는 충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소한 수술 후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두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만 한다고 땡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암 같은 경우에 수술만 하고 땡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운동 치료 교육이라든지 식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 상태 보충을 위한 것들이 정말 잘 조절이 된 다음에 환자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나서 집에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일상이 가능합니까? 동반 질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요 바로 일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동반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저 병원이나 집에서 더 쉬셔야 되겠죠. 젊은 분들은 일상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먹는 거가 평상식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수술 받은 다음에? 그게 병원마다 의사들마다 조금 폴리시가 틀린데요. 미음만 4주에서 6주 먹게 요구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주까지 먹는 거 보고 퇴원시키는 병원이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맞습니다. 좀 정상적인 식사는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네. 전신 마취 해야겠죠, 당연히. 이 수술은. 전신 마취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이? 수술 시간이 이게
환자의 비만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술자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제2형 당뇨가 있으면 80%에서 당뇨가 호전이 되고 당뇨가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완치된다는 거는 한 40에서 5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좋습니다. 거죠. 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70% 이상 좋아지고요. 고혈압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한 70% 정도에서 약을 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됩니다. 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악성 고혈압만 아니면 일단 혈압약 드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무호흡증은 이거 아주 잘 치료되는 거거든요. 주무시다가 숨 막혀서 그런 경우는 뭐 90% 가까이 완치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미용적인 게 아니고 이런 질병들을 완치하는, 그러니까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네, 생명을 살리는 맞습니다. 그런 수술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국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게 벌써 13년이죠. 고도비만 질병인가 맞습니다. 수술요법은 안전하고 유효한가 맞습니다. 비용 효과적인가? 그러니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수술요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렇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비용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비만 대사 수술이 세 개 다 예스네요. 그렇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랑 비만이랑 떼서 쓸 수가 없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당뇨로 대학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30 이상이 9.8%니까 10명 중에 한 분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야, 꽤 높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35를 넘어가는 그야말로 아주 심한 분들도 거의 2%네요. 100명 중에 2명이요. 이분들은 오셔야 돼요, 무조건. 이분들은 빨간 생각할 여유가 분들은 없으십니다. 35 이상의 분들은 그냥 머스트 해야 되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뇨병 의사들의 학술 집단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만들었는데 수술하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아예 표준적인 치료로 뚱뚱하면서도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 네, 여기 수술이 아주 정식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당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나 당뇨인데 나도 수술하면 좋아지나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가 있을 때 수술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게 예측하는 퍼센트를 알려줍니다. 네,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틀려요. 예측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툴이 몇 개가 있긴 있으나 실제로 결과를 적용해 보면 어긋나는 게 많다. 서로 틀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결판을 못 내겠다. 그러면 당뇨 환자 가운데 오늘 주제인 이 수술을 받을까 말까는 이런 기준보다는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어떤 그 관찰, 판단, 플러스 체질량 지수, 뭐 지병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따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랑 상담을 하고 진료 결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야지 쉽게 나 당뇨야, 비만해, 수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뭘 제일 중시하세요? 췌장 잔존 기능입니다. 왜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그 인슐린을 우리의 이 근육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잘 받아들여야지 치료가 되는데 이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 자체가 상실이 돼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다른 걸 좋아지게 만들어도 당뇨가 호전될 만한 찬스가 없는 거죠. 이야. 우리나라는 위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거든요. 위암이 호발 연령이 과거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50대에서 지금은 70대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인데 그분들을 보면 2명 중 1명, 3명 중 1분은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많은 위암 환자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암 치료도 되지만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기왕이면 오늘 주제인 비만 대사 수술도 같이 해주자. 함께라기보단 조금 위암 수술할 때 범위를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면 네. 대사적인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암만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수술 말고 요 개념도 조금 네. 첨가된. 네. 그래서 제가 타겟으로 하는 암은 완치가 가능한 위암 1기 환자, 내시경 절제술을 할 수 있거나 위절제술을 해야 될 환자들 중에서 대사 질환,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이 개념은 사실은 전 세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작년에 출판했고 실제로 환자한테 이거를 적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객관적인 지표나 만족도는 좋은 편인가요? 굉장히 좋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쨌거나 보험으로 된 거니까 국가에서도 효능이나 안전성은 입증을 한 거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분들 그런데 뭐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럼 오늘 수술 강력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위암인데 1기구 뭐 등등 대사질환까지 막고 싶다면 그 경우에도 검토를 해보시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네요. 네. 고도비만이나 당뇨라든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외과 의사한테 가는 걸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외과 의사들은 보고 본인 수술하라고 절대 강요 안 합니다. 필요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외과 의사들이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외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비욘디 토크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뭐 더 강조하실 말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